안녕하십니까, 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탈하는 서류, 탈락하는 이력서와 자소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력서와 자소서의 차이부터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력서랑 자소서 같은 게 아닌가요? 이력서와 자소서는요, 모두 면접까지 갈 지원자를 찾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건 맞는데요. 세세한 부분에 있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이력서는요, 직무와 연결된 과거 경험을 요약한 거지만 자소서는 주어진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술한 겁니다. 또 이력서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자소서는요, 지원자의 주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이력서는 지원자의 표면적인 정보를 파악함에 도움을 주지만 자소서는 지원자의 내면적인 좀 더 심도 있는 정보 검증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광탈하는 이력서와 자소서 그 특징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광탈하는 이력서와 자소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특징, 우매력에 너무 뻔하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강점이 드러나지 않는, 그저 다른 지원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밋밋한 이력서와 자소서를 작성한 경우인데요. 이러면 뭐다? 광탈이다. 가령 소개팅 주선을 할 때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이렇게 설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키는 177이고 조용한 편이야. 어떠신가요?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반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해봅시다. 키는 적당히 큰데 비율이 좋고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친해지면 재밌어. 어떻습니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죠? 뭔가 같은 내용을 설명했지만 전에 설명보다 궁금하게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전의 설명은 뭔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의 소개였다고 한다면 이후의 설명은 좀 더 구체적인 그 사람만의 강점을 콕 집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그 사람에 대한 매력,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이력서와 자소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뻔하지 않게 자신만의 매력을 넣자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자면 신입 개발자로 입사 지원을 했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뻔한 이력서를 제출하시곤 합니다. 교육 과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력서의 내용까지 비슷한 경우가 있는 거죠. 특정 국비 지원 교육을 수료했고 뭐 팀 프로젝트 A 또 팀 프로젝트 B를 진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게 읽는 사람, 서류 검토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이력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까요? 아, 또 뻔한 이력서가 들어왔네. 싶을 겁니다. 뻔한 영화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뻔한 이력서가 또 왔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력서와 자소서가 정해진 틀 안에 있는 거지만 그 속에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의 차별성을 잘 녹여내면 되겠습니다. 설령 정말 뻔한 교육 과정을 거쳐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고민했고 또 노력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찾는 겁니다. 또는 그 주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3,000명까지 모아봤다라고 한다면 마케팅 관련 지원자의 경우에 이를 나만의 이야기로 잘 풀어낼 수 있겠죠. 또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관리하고 뭐 등등의 이러한 경험들은 인사 관련 지원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썰들을 이력서에 또 자소서에 잘 녹여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험이 진짜 전무하다,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력서를 쓰면서 또 자소서를 쓰면서 업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유사한 아르바이트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유사한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직접 처음부터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를 하자? 나만의 차별성,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녹여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너무 추상적이고 과도한 요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력서를 쓰긴 썼는데 너무 요약을 한 거죠. 또 자소서를 읽어봐도 너무 글이 추상적이야. 자, 그러면 뭐다? 광탈이다. 자, 가령 경력 2년 차의 주니어 개발자의 이력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땡땡 프로젝트 유지 보수. 어떤가요? 이 지원자가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파악이 됩니까?
전혀 파악이 되지 않죠. 실제로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유지 보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력서 검토를 하는 당사자에게는 그 어떤 내용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너무 두루뭉술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뭘 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쓰긴 썼으나 실제로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내가 자랑할 만한, 상대방이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점을 콕 집어서 이목을 끌면 됩니다. 가령 처리 속도를 얼만큼 개선했다라든지 특정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기 위해 이런저런 작업을 했다라는 등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나만의 능력을, 매력적인 나만의 경험을 콕 집어서 기술을 해야 지원자가 뭘 해왔고 뭘 할 수 있는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파악이 돼야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와서도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겠네.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 시켜보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야 면접에서 이 사람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너무 요약하다가 스스로의 역량까지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 광탈한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안 읽히고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뭐라고 쓴 건지 한눈에 안 읽혀 광탈입니다. 실제로 서류 검토자는요, 수많은 이력서들을 짧은 시간 내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력서가 잘 안 읽힌다라고 한다면 대충 읽다가 그냥 제껴버립니다. 아니, 지금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내가 왜 애를 써서 읽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딱딱딱 핵심이 한눈에 잘 파악될 수 있게 이력서를 또 자소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력서의 1차 검토 시간은요, 15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냥 쭉 훑어보면서 눈에 뭔가 띄는 게 없어. 하나도 내 머릿속에 인상 깊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용이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하면 되겠죠. 잘 익힐 수 있는 구조와 배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가독성이 좋은 레이아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강조할 부분에 폰트의 크기와 굵기 또는 색상 등을 변경한다든지, 또 주제가 바뀌는 내용에 적절한 줄 간격으로, 적절한 여백으로 구분을 준다든지, 또 내용 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두 갈식으로 글을 작성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익힐 수 있는 가독성이 좋은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면 회사 와서도 보고서 쓰면 완전 잘 쓰겠다,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거죠. 면접관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광탈하는 서류, 탈락하는 이력서와 자소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력서의 구성 요소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